자, 반갑습니다. 용수중학교 친구들 3차시 체육 수업을 맡은 반효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1학년 체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온라인 수업 때문에 우리가 1, 2, 3학년 학생들을 다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은 운동 처방의 원리 6가지와 그 다음에 상해의 종류와 그 상해를 응급처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마무리쯤에 마지막쯤에 퀴즈도 나가고 이 수업을 얼마나 잘 인지하였는지 여러분들을 한번 테스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꼭 봐야만이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원리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오늘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꼭 수업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운동의 효율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꼭 집중해서 수업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3차시 운동 처방의 원리 6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 PPT 영상도 띄워지지만 과제로 PPT 영상을 함께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병행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동 처방의 원리 첫 번째, 우리 전면성의 원리입니다. 우리 전면성의 원리 뜻을 화면에서 나오듯이 신체 기관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모든 체력 요소를 고르게 발달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 심폐지구력 운동 다양하게 한 분야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체력 요소를 고르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헬스 트레이너들도 근육이 아주 많죠. 근육이 많다고 유연성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유연성도 거의 매일 해야 돼요. 근력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 유연성 운동을 꼭 하고 나서 심폐지구력 운동도 하거든요. 체지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심폐지구력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체 밸런스를 전신을 고르게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전면성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여러 가지 체력 요소를 다양하게 고르게 운동해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이 원리 6가지 하면서 중간중간에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를 내면 여러분들이 답을 써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답을 적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 영상을 꼭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영상 틀어놓고 다른 짓 하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반복성의 원리입니다.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뜻인데 숨이 차오르고 땀이 나오는 수준으로 일주일에 5번, 하루에 6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성의 원리는 같은 동작을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건데 여러분들 몸이 좋아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 10개를 했어. 10개를 했는데 거울 보면서 몸이 좋아졌네 생각하면 착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10개, 15개, 20개 반복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좀 숨이 차올라야 돼요. 그냥 가만히 숨쉬기 운동했는데요, 몸 스트레칭 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운동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복성의 원리는 하루에 6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땀이 나는 수준으로 숨이 가파른 수준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반복성의 원리 이해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원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과부하의 원리, 평상시 자기 운동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힘이 들어야 되고 아까 반복해야 되고 전면성을 길러야 되지만 무게가 조금씩 늘어가야 효과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화면에 그림을 보면 저 아이가 아령을 들고 있죠. 아령을 들고 있는데 거의 1년 동안 똑같이 1kg의 무게를 1kg의 아령을 들고 우리가 운동을 한다면 효과가 처음엔 나요. 처음에 분명히 나지만은 지속적으로 장기간을 가다 보면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육도 눈치를 채서 오늘도 이만큼 부하가 오겠지. 오늘도 이만큼 오겠지. 근육도 눈치채서 더 이상의 근육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점진적으로 올리다 보면 효과적으로 분명히 근육도 발달하고 심폐지구력도 마찬가지겠죠. 심폐지구력도 발달하고 우리가 유연성도 발달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무게를 조금씩 올려 나가는 것이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네 번째 가겠습니다. 점진성의 원리. 우리 과부하의 원리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운동 강도 및 운동량을 늘려가는 걸 말합니다. 아까 우리 과부하의 원리는 무게를 올려가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근데 점진성의 원리는 강도를 높이고 횟수를 늘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줄넘기 하는 친구 보이죠? 줄넘기 하는 친구가 100개, 120개, 140개 점점 늘려가고 있죠. 그래서 운동 강도 또한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내가 팔굽혀펴기를 30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니면 다음 주에는 몇 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적어도 35개. 그 다음 주에는 40개. 점점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을 점진성의 원리입니다. 점진적으로 우리가 늘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점진성의 원리와 과부하의 원리 헷갈리지 말고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하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이 선생님이 적어준 이 뜻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 달면 우리 담당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여러분들 답을 달아줄 겁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특수성의 원리입니다. 특수성의 원리는 운동 목적에 맞는 종목과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몸짱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근력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근력 운동만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근력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듬 체조 손현재 선수가 종목에 맞지 않게 매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막 이 직맨처럼 황철순처럼 막 몸이 우락부락 하다면 우리 아름다운 리듬 체조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표현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겠죠. 헐크처럼 되겠죠. 그래서 종목에 맞게 해야 되고 축구를 잘하고 싶다. 축구를 잘하고 싶은데 상체를 발달하면 되겠습니까? 하체를 발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하체 쪽에 집중해서 발달을 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상체도 발달시켜야 되지만 하체, 스피드 훈련, 그 다음에 공을 가지고 하는 훈련을 우리가 목적에 맞게 훈련하는 것을 특수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보이죠? 팔을 기르려면 팔 운동이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팔을 기르려는데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팔을 기르려면 팔 운동, 다리 운동을 기르려면 다리 근력을 기르려면 다리 운동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종목을 선택하고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특수성의 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개별성의 원리. 마지막 여섯 번째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성의 원리는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 방법과 운동량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별, 나이, 흥미 등을 고려하여 종목 강도 등을 각자 다르게 실시해야 하는데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 의욕만 앞서서 근력을 발달하지 않고 멋있어 보인다고 100kg 들 수 있을까요? 못 들겠죠. 맞습니다. 개별성의 원리는 자신의 수준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운동 초보인데 처음을 시작하는데 아직 근력도 발달되지 않았고 모든 운동신경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옆에 하는 친구가 좀 잘해 보인다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초보는 분명히 초보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개별성의 원리,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게 하면 무조건 뭐가 따라올까요? 그렇죠. 부상이 무조건 따라옵니다. 무조건 다치게 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 운동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별성의 원리를 꼭 인지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운동 방법과 운동량을 설정하여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조금 다른 운동을 해야 되겠죠. 강도도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흥미에 맞게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운동을 선택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여섯 가지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원리 잘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PPT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파일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라고. 퀴즈입니다. 퀴즈.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 중간에 아주 유명한 체조 선수 한 명이 나왔습니다. 체조 선수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퀴즈에 올릴 테니까 그 퀴즈도 꼭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운동을 하다 보면 그리고 생활을 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치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몇 가지만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첫 번째, 타박상입니다. 어디 부딪혔을 때 생기는 우리가 부상인데, 예를 들어서 벽이나 뭐 이렇게 모서리 같은 곳에 부딪혔을 때 생기는 부상인데, 멍이 들게 되겠죠. 멍이 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번지는 부분인데, 이 멍이 드는 부분은 따뜻하게 찜질하면 안 됩니다. 냉찜질, 얼음으로 냉찜질을 꼭 해줘야 하며, 냉찜질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멍은 번지게 되고 그 부위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박상이 좀 심하게 되면 여러분들 병원을 꼭 내방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은 우리가 염좌가 있습니다. 염좌는 우리 남학생들 축구하다가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운동을 하다가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발목이 찔러지거나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를 말하죠. 그런 경우에도 꼭 냉찜질을 해야 됩니다. 냉찜질을 꼭 하시고, 냉찜질을 꼭 하다가 붓기가 점점 올라올 겁니다. 붓기가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냉찜질이고, 이 붓기가 빠지고 나면 온찜질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온찜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붓기가 빠지고 나야 우리가 온찜질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제일 좋겠죠. 부상을 근데 피치 못하게 당할 경우에는 꼭 냉찜질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경우에도 조금 심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마지막입니다. 골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골절은 뭐 미세골절, 금이 가는 경우도 있고 완전 골절도 있고 다양한데, 골절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골절하면 뭐부터 하죠? 거의 뼈를 맞추고 수술을 한 후에 기부술을 하죠. 기부술을 하는 거는 이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응급처치는 부목으로 딱딱한 걸로,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으면 딱딱한 걸로 딱 받치고 이 부위를 고정시킨 다음에 바로 병원을 가야 됩니다. 이건 학교에서도 보건실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병원에 가면 거의 대부분 기부술을 해서 고정시켜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골절이 일어난 경우에는 바로 고정을 시키고 병원을 내방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지 다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부상의 위험을 달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집중하고 운동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 계약해서 빨리 얼굴 보고 싶고요. 우리 3차시 수업은 이 영상 이후에 과제가 나갑니다. 과제도 꼭 열심히 풀어서 즐거운 체육 시간이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계약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